버려진 개들이 더욱 늘어나는 요즘, 상처받은 유기견들의 마음을 돌보고 치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유기견들이 너무 많이 발생이 돼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는 유기견들의 친구, 동물 심리치료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강아지들이 뛰어다닙니다. 동물의 마음을 꿰뚫는 사람, 동물 심리치료사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관광 거점 도시라 일컫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 부르는 전라북도 전주시입니다. 넓은 잔디마당이 펼쳐진 곳에서 유기견들이 자유로이 뛰어논다는 이곳에 경력 27년 동물 심리치료사인 그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강아지 무릎이 닿기도 전에 네. 심리를 꿰뚫어 본다는 용하신 분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대표님 맞으세요? 예, 제가 동물 행동 심리치료사 일을 하고 있는 최범기라고 합니다. 동물 심리치료사 최범기 대표. 현재 약 70여 마리의 유기견들과 함께 생활하며 유기견들의 마음을 살피고 자활 활동까지 하고 있는 최범기 씨. 심리치료사는 말 그대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았거나 또는 트라우마가 있거나 또는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한 아이들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일을 하는 게 치료사의 일입니다. 상처받은 유기견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처와 치료를 적용하기 위해 동물 심리치료사가 되었습니다. 주인 사랑 듬뿍 받으며 지내는 반려견처럼 유기견들도 새 주인을 만날 때까지 이곳에서 심리치료와 훈련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유기견 아이들은 마음적으로 그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주인도 많이 바뀌고 좁은 공간에서 생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한테는 이 마음의 치료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기견들한테는 이렇게 천천히, 무조건 천천히 다가가는 게 중요하네요. 그러네요. 근데 정말 많은 유기견들이 지내고 있네요. 근데 사실 어떤 사연들을 가지고 저곳에 왔을까요? 이 친구들도 좀 좋은 보호자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진짜. 자, 일로 와봐. 이곳에 들어온 아이들은 보통 유기견 보호소에서 15일 정도 일정 기간을 있게 돼요, 그쪽에서. 근데 그쪽에 있을 때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아니면 진짜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그러면 그 아이들을 안락사를 시키거든요. 근데 그 안락사를 시키면 이 아이들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려면 훈련하고 교육이나 이런 게 사회훈련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하면서 새로운 주인을 찾게 해주는 것이죠. 저마다의 사연으로 이곳까지 온 개들인 만큼 최범기 씨는 유기견마다의 현재 상태를 체크하고 심리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강아지 한 마리가 보입니다. 지금 눈을 보면 하얀 모습이 보이죠. 저걸 흰창이라고 하는데 저 흰창이 보이면 불안에 떨고 경계하는 모습. 그리고 지금 몸을 구부렸는데 벽에 딱 붙여 있잖아요. 붙여 있으면 이것도 완전한 경계,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마지노선에 서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이것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기견들의 행동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아이들도 내가 다가갈 때 아직 다가오지 마세요 할 때는 고개를 돌립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싫어 그럴 때는 아이들이 등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싫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신호예요. 또한 꼬리를 막 흔들고 귀를 뒤로 붙였을 때는 나 당신이 좋은 것 같아요. 당신한테 이쁨을 좀 받고 싶습니다. 이런 표시 또는 눈을 위로 치켜뜬다든가 입술을 뒤집어 까는 동작을 볼 때는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오면 물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로 보여주는 모습이 많아요.
이런 형태로 시그널을 보내주는 겁니다. 불안에 떨고 경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 유기견. 최범기 동물심리치료사가 살짝 다가가 보려 합니다. 그럼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치료가 진행돼요? 일단은 제일 처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해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 거야. 이런 걸 제일 처음 가르쳐 줘야 돼요. 극도로 경계가 심한 유기견은 갑자기 다가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손등으로 머리를 짧게 쓰다듬기를 반복하며 유기견의 경계심을 풀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부위를 조금씩 넓혀 등과 엉덩이 부분도 쓰다듬기 시작해줍니다. 절대 빠르게 자주 쓰다듬지 말아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 후 손등으로 눈과 입 주변을 쓰다듬어 줍니다. 이게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이렇게 가서 처음에는 떨었잖아요. 예. 이제 안 떨잖아요. 예, 지금은 안 떠네요. 예. 경계심에 떨고 있던 유기견은 천천히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평온을 얻게 될 수 있답니다. 이후에는 반복적인 터치에도 익숙해진다고 하네요. 산책 나가기 전까지 이제 목줄에 적응하는 거 또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목줄을 데리고 나가서 산책하는 거 가르쳐야 되고, 그럼 얘가 이제 변화가 있어요. 막 꼬리를 흔든다, 반가워한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하나 이 마음의 심리적인 부분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산책조차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태의 유기견들은 반복적인 심리 케어로 목줄 훈련과 산책 훈련에도 도전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잘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화 훈련, 또 밖에 나가서 사람을 물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일단 순치 훈련, 그리고 주인의 말을 잘 따르고 같이 움직이고 행복해 하려면 복종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종 훈련, 이 정도는 해드리고 입양을 보냅니다. 동물과 교감하고 대화를 하고 싶었던 최범기 씨는 오늘도 버려진 유기견들의 마음을 읽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힘없이 앉아있는 한 유기견, 어떤 마음 상태일까요? 전 주인이 키웠을 때 이제 불러서 안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불렀을 때 잘 오지 않고 주변을 돌고 잘 안 잡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 주인은 얘를 편하게 잡기 위해서 뭐라고 하고 제지를 가하고 약간의 언어폭력, 예를 들면 행동의 과격함까지 보여줬을 거예요. 강아지 행동만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건 이제 아이들이 보여주는 행동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손을 올려보거나 터치를 해보면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더 나가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아이를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는 1차적인 단계에서 뭐라 하니까 이제 아예 안 와요. 그리고 뭐 안으려고 하면 이제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줘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사람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소스라치게 놀라버리는 유기견. 도저히 곁을 주지 않아 치료가 어려운 상태인데요. 그러나 최범기 씨는 아주 천천히 목줄을 이용해 유기견의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살살 쓰다듬어 주며 유기견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 애를 씁니다.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다가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런 다음 도구를 내려놓고 손을 이용해 쓰다듬어 줍니다. 최범기 씨의 여러 번의 시도와 노력이 닿으니 겁에 질린 유기견의 마음도 어느덧 조금은 풀린 것 같은데요. 최범규 씨가 유기견을 쓰다듬습니다. 사람의 손이 무서운 유기견. 곁을 주지 않아 훈련이 어려운 상태였으나 강요가 아닌 부드럽게 다가가기를 반복하며 마음문이 닫혔던 유기견의 마음도 활짝 열렸습니다. 주인한테 안길 때는 잘 가는 거야. 부르면 아주 서서히 천천히 다가가는 게 좋고, 또한 이제 주변을 막 돌면서 나를 탐색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나는 멈춰 있으면 돼요. 탐색이 다 끝날 때까지 되면 아이들이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때 서서히 움직이면서 터치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뭐 어쨌든 기다림이 중요하네요. 기다려주는 거. 네, 일단은 유기견 아이거나 또는 상처를 받은 아이들한테는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의 기다림하고 또 내가 이 아이를 사귈 때 천천히 그렇게 사귀는 기다림의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 유기견들한테는 이렇게 천천히, 무조건 천천히 다가가는 게 중요하네요. 그러네요. 근데 정말 많은 유기견들이 지내고 있네요. 근데 사실 어떤 사연들을 가지고 저곳에 왔을까요? 이 친구들도 좀 좋은 보호자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진짜. 2년 전에 한 아이가 들어왔는데 그 아이는 거의 들개였어요. 근데 그 아이도 마취가 돼서 잡혀왔고 또 싣고 올 때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여기에서 제가 약 3개월 정도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버린 거예요. 아, 완전 야생화처럼 되나? 어느 정도는 되기는 했는데 순간적으로 방어적인 입질을 한다든가 방어적으로 숨어버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결국엔 입양을 못 보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생각하면 제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 제일 힘들었습니다. 현재 유기견들이 새로운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최범기 씨. 단순히 분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유기견들이 온전한 마음 상태로 회복한 후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최범기 씨의 역할인데요. 나 똥당번이야? 이분들이 지금 유기견 아이를 입양하러 오셨는데 저희 센터는 기본적으로 일단 입양을 하기 전에 충분히 상담을 하고 어디서 키울 것인지 누가 주로 만질 것인지 그다음에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분들이 잘 키울 수 있는지를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을 한 겁니다. 유기견 입양 희망자들이 직접 방문을 해야만 입양이 가능한 곳. 보호자의 성향과 강아지의 성향을 파악해 최종 입양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사회화 훈련까지 마친 유기견들은 반려견이 될 준비가 되고 누군가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 카페 이런 데 가입하다 보면 유기한 거를 또 사람들이 데려다 키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또 버려지는구나 싶어가지고 상처받은 애들을 그냥 데리고 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아이들을 다른 데 가서 사기보다는 좀 사회의 공익적인 일도 좀 하고 자녀들한테 교육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니까 이왕이면 유기견을 입양해서 근데 거기에 좀 더 훈련도 되고 교육이 된 아이들을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죠. 절망에서 희망으로 새 삶을 얻게 된 유기견들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가족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최범기 씨의 최종 목표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번 저희가 가서 보거나 시간을 맞추어서 저희가 현장에 한번 가야 되니까 현장에서 아이 보고 상태를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사후관리까지 해줘요. 사후관리까지? 예. 그냥 입양 보내면 끝이 아닌가 보네요. 예, 그러니까 입양을 갔어도 그 아이가 어차피 잘 지내야 되니까 그 부분까지 저희가 사후관리까지 해줘요. 그리고 보통 이제 1시간 정도 교육하면 거의 끝나요. 한 번 입양을 보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입양 후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최범기 씨. 그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유기견들의 마음을 살피고 치유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동물 심리치료사 최범기 씨. 마음을 나눈 이들과 오늘도 유기견들의 새 삶을 위해 치열하게 의견을 나누고 더 나은 결정을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바람이 있다면 유기견 재활센터 또는 유기견 보호소가 없어지는 걸 원합니다. 왜냐면 그 유기견 보호소나 저 같은 재활센터가 없어져야 유기되는 아이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반려인들이 이제는 유기하지 마시고 잘 키워주기 때문에 이 재활센터나 보호소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저의 바람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유기견들이 다시 반려견이 됩니다. 버려진 유기견들의 마음을 알고 치유해주려 노력하는 동물 심리치료사 최범기 씨. 앞으로도 그 마음 지치지 마시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